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캐나다 젊은이들이 흘린 피가 한강의 기적을 지켰다면 오늘 한국의 기업이 그 나라로 60조 원짜리 제안서를 들고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기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겠다면서요. 자,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절로 느끼실 겁니다. 2026년 4월 29일 캐나다 최대 공영방송 CTV가 한국 기업의 깜짝 발표를 긴급 보도하면서 캐나다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 회원사들과 손을 잡고 조건부 파트너십 계약을 공식 체결한 겁니다. 내용인즉슨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이른바 CPSP를 우리 한국이 따낸다면 캐나다 땅에 직접 공장을 세워서 K9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잠깐 K9 자주포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 포병의 왕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자주포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호주 무려 10개 나라 이상이 이미 구매한 검증된 명품 무기죠. 그런데 그 공장을 캐나다에 짓겠다는 거니 이건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산업 자체를 통째로 이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뉴스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캐나다는요, 6.25 전쟁 때 우리와 함께 싸워준 나라입니다. 1951년 4월 가평 전투에서 캐나다 프린세스 퍼트리샤 경보병연대 장병들이 가평 계곡에서 중공군 수천 명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전쟁 전체의 흐름이 바뀐 결정적 전투였죠. 그때 20몇 살 청년들이 흘린 피 덕분에 우리 서울이 지켜졌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이제 한국이 캐나다의 무너진 제조업을 살리는 방식으로 되갚으러 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단순한 수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가평 전투 75주년을 계기로 방한한 캐나다 육군사령관 마이클 라이트 장군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5년 전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 처음부터 한국 차지가 될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경쟁 상대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약칭 TKMS거든요. 나토 동맹국이라는 백, 유럽산 잠수함의 명사, 거기에 인도 수십 조짜리 사업까지 최근에 따낸 기세를 앞세워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조차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가 꺼내든 카드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질롱 모델입니다. 호주 질롱시 한때는 포드와 도요타 공장이 있던 번화한 자동차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공장들이 철수하면서 실업률이 치솟고 도시 전체가 서서히 텅 비어가던 곳이었죠. 그 유령 도시에 한화가 들어갔습니다. 2024년 8월 한화는 질롱의 장갑 차량 생산센터 H-AC를 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생겼고 도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캐나다인들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내 조카, 내 이웃이 일할 공장이 캐나다 땅에 생기는가. 그게 더 절실한 문제거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시달리면서 제조업 기반이 뒤흔들린 캐나다 입장에서 한화의 제안은 그야말로 사막에 내린 단비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분석한 결과 한화 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2026년부터 2040년까지 무려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1만 5천 명 규모입니다. 20만 명. 독일이 내놓은 조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독일 TKMS 주가가 입찰 결과를 앞두고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건 우연이 아닌 셈입니다. 잠수함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일부를 함께 설계해드리겠다는 제안.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외교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북극권 해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극지 특화형 잠수함이어야 합니다. 그 혹한의 땅에서 이미 검증받은 무기가 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눈과 얼음이 일상인 나라들이 이미 운용 중이고 현지 군인들 사이에서는 눈구덩이 따윈 문제도 아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장비는 폭설 앞에서 속절없이 주저앉지만 한국의 무한궤도 기술은 설원을 마치 평지처럼 달립니다. K9이 북극의 표준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너무 많이 현지에 이전하는 것 아니냐. 우리 방산 기술의 씨앗을 너무 헐값에 뿌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북미 시장 진입을 위해 한화가 던진 배수진이라는 겁니다. 호주 질롱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엔 기술을 이식하지만 결국 그 도시 전체가 한국 방산의 거점이 되는 구조. 단기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론 북미 대륙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릴 시간입니다. 오는 6월 캐나다 정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잠수함 건조비만 최대 20조 원, 30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6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K9 공장 건설,
장갑차 현지 생산 계약까지 더하면 그 파급 효과는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75년 전 카평 계곡에서 총을 들고 싸웠던 캐나다 노병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다면 어쩌면 자기 손자가 한국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75년에 걸친 보은의 완성입니다. 6월의 낭보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그 순간 저희가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